야, 내가 무서운 이야기 해줄까? 그곳에는 남색 작업복을 입은 아줌마가 있었다. 나는 뭐야, 그냥 쓰레기 수거한 아줌마잖아 하고 약간 가슴을 쓸어내렸다. 아줌마는 환자 개인의 쓰레기통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마지막으로 준의 침대로 다가왔다. 준이 작은 목소리로 봐. 나는 그 여자의 얼굴을 힐끗 쳐다보았다. 나는 숨을 죽였다. 아니, 그 여자인가? 계속 그 여자를 바라보고 있자 그 여자는 이쪽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다. 어때? 역시 다른 사람이야? 내가 착각한 거야? 전혀 아니야. 그냥 청소한 아줌마일 뿐이잖아 라고 대답했다. 그럼 이만 갈 테니까 이상한 생각 그만하고 얼른 퇴원이나 해 네가 아니라고 말하니까 안심되네. 심심하니까 자주 와. 하고 웃으며 말했다. 나는 병실을 나오자마자 재빨리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머릿속에서 아까 그 여자의 얼굴이 떠나지 않는다. 중년 여자의 얼굴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짜증나고 불쾌한 느낌이다. 그러나 아까 그 청소하는 아줌마는 온화한 표정이었다. 만약 아까 아줌마가 중년 여자였다면 내 얼굴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고 공격했을 것이다. 맞아, 역시 다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어째서인지 병원에 있는 것이 두려워 일찌감치 집으로 향했다. 집에 와서도 중년 여자, 청소하는 아줌마의 생각은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날은 잠이 들 때까지 그 생각만 했다. 다음날 청소 아줌마가 궁금해서 아르바이트를 일찍 끝내고 병원에 가기로 결심했다. 내가 일하는 곳에서 자전거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8시쯤이었고 면회 시간도 지나고 있었다. 청소 아줌마도 이미 돌아간 게 분명했지만 임시 출입구를 통해 병원으로 들어가 준의 병실로 향했다. 슬그머니 준의 병실에 들어서자 준의 침대는 커튼이 쳐져 있었다. 자나? 싶어 커튼을 슬쩍 열고는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는데 준이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무언가를 베개 밑에 숨겼다. 준은 내가 준 야한 책을 읽고 있었던 것 같았다. 나는 굳이 야한 책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심심할 것 같아 놀랐어 하고 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준은 이 시간엔 할 게 없긴 해. 로비라도 가서 음료수라도 마실래? 라고 했다. 나는 침대 옆으로 휠체어를 가져와 준의 옆구리를 잡고 휠체어에 태워주었다. 준이 로비 1층에서 간호사에게 들키지 마. 작은 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도둑처럼 1층 로비를 살금살금 걸어갔다. 낮과 달리 로비는 완전히 어두웠고 불빛이라고는 자판기와 비상등 불빛밖에 없었다. 오늘 병원에 온 이유, 즉 청소 아줌마에 대해서 준에게 말하려고 했지만 망설였다. 준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입원해 있어야 하는데 말하기가 꺼려졌다. 또 그때처럼 원인불명의 두드러기가 생길지도 모른다. 너 그 아줌마 생각한 거 아니야? 응? 뭐가? 하며 시침일 때였지만 역시 닮았어. 그 중년 여자일지도 모르지? 하고 정색을 하며 다가왔다. 준의 박력에 눌려 확실히 닮긴 했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 준은 목소리를 조금 낮추고 내가 입원한 지 이틀째 되던 날 밤 다리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 슬슬 졸리기 시작했을 때 누군가 쳐다보는 시선을 느꼈어. 간호사가 순찰을 두는 줄 알고 무시했는데 숨소리가 들렸어. 뭐지? 실눈을 떴는데 내 침대 커튼이 3인치 정도 열려있고 그 틈으로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 휘죽거리고 있었어. 생각해보니 그 휘죽거리는 눈 청소 아줌마의 눈이랑 닮았었어. 나는 그 눈을 알고 있다. 중년 여자가 그 휘죽거리는 눈으로 나를 바라본 적 있는 나에게는 곧바로 준이 말하는 광경이 떠올랐다. 준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 청소 아줌마 쓰레기를 수거하러 왔을 때 계속 나랑 눈이 마주쳤어. 내가 획 보면 반쯤 웃으며 나를 자꾸 쳐다보고 있었어. 그 말을 듣자 중년 여자, 청소 아줌마라는 의문이 확신으로 바뀌었다. 역시 출소했구나. 캔커피를 들고 있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추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몸이 그 공포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 내 뒤에서 갑자기 불빛이 비쳤다. 뒤돌아보니 그곳에는 순찰을 들고 있는 간호사가 서 있었다. 준, 소등 시간 지나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했잖아. 게다가 면회 시간도 훨씬 지났잖니. 얼른 들어가. 나는 조심하고 있어 말하고 이제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들어온 응급실 출입구로 향했다. 응? 복도 끝에 누군가 있다. 누구지? 청소 아줌마? 아니, 그 여자인가? 틀림없어. 그 여자가 분명했다. 나는 몸을 숨기고 그 여자의 모습을 살폈고 큰 봉투에 들어있는 걸 한쪽으로 나누고 있는 것 같았다. 분리수거하고 있는 건가? 그때 뒤에서 너 아직 거기 있었어? 얼른 집에 가렴. 아까 그 간호사가 말했다. 아니, 이제 집에 갈 거예요 하고 출입구 쪽을 쳐다보자 그 여자는 나를 눈치채고 쳐다보았다. 중년 여자에게 들켰다. 어떻게 해야 하지? 도망가야 하나? 머리가 빙글빙글 돌고 심장은 미친듯이 뛰기 시작했다. 중년 여자는 내게서 눈을 돌리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쓰레기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어?
나는 그 예상하지 못한 행동에 당황했다. 날 보고 휘죽 웃고 날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중년 여자를 보았지만 그 여자는 묵묵히 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뿐 날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마음을 굳게 먹고 출입구 쪽으로 걸어갔다. 그 여자하고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나를 쳐다보는 기색은 없었다. 곧 그 여자의 뒤에 다다랐는데 갑자기 이쪽을 쳐다보았다. 다 컸네. 라고 말을 걸어왔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예전보다 키가 더 컸네. 그 여자는 하던 일을 멈추고 고무장갑을 벗으면서 내게 다가왔다. 여자는 내 앞까지 다가와 엄청 컸네. 지금 몇 살이니? 고등학생인가? 하고 물었다. 뭐야, 갖고 노는 건가? 겁먹은 모습을 보고 즐기고 있는 거야? 내가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자 춘이도 많이 컸더라. 불쌍하게 골절상을 입었지만 아줌마도 못 알아보고. 나는 그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몇 년 전 우리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잊은 건지 공포의 트라우마를 심어준 당사자의 말 같지 않았다. 한 명 더 있었잖아. 피부가 까만해. 걔는 잘 지내니?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말을 하고 있었다. 무슨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행동한 건지는 몰라도 정말 미친 것 같았다. 그때는 미안해. 용서해줄래? 내가 좀 더 빨리 사과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나는 귀를 의심했다. 그 여자가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건지 믿을 수 없었다. 중년 여자는 나를 올려다보며 내 눈을 응시했다. 그 눈에서는 원망, 징후, 분노 따위는 보이지 않았다. 그때는 왠지 모르게 끔찍한 짓을 했었지. 하고 사과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긴장감을 견디지 못하고 뛰어서 자리를 떠났다. 달리면서 혹시 쫓아오는 건 아닌지 하고 뒤돌아봤지만 그 여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아무리 해도 그 여자를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내 방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다. 그렇게 악마 같은 얼굴을 하고 퍼피와 터치를 죽이고 집에 불까지 지르려고 했던 사람이 미안해 같은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했다. 어쨌든 그 여자를 다시 만나 직접 얘기를 해봐야 한다.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기로 마음먹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다음날 난 아르바이트를 쉬고 병원에 갔다. 먼저 준의 병실에 들어가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그리고 오늘 중년 여자를 만나 직접 얘기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준은 처음에 내 의견에 반대했지만 평생 그 여자 때문에 겁먹고 트라우마를 안고 살 거냐 라고 말하자 나도 같이 가겠다고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복도에서 바퀴 소리가 들려왔다. 왔구나. 나는 침을 꿀꺽 삼키며 문을 바라보았다. 소리가 방 앞에서 멈추고 문이 열렸다. 작업복을 입은 그 여자가 방으로 들어왔고 나와 준은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중년 여자는 차례로 쓰레기통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의 침대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러 왔다. 그 여자는 이쪽을 쳐다보지 않고 쓰레기를 수거하기 시작했다. 아줌마, 어떻게 할 거야? 어쩔 건데? 하고 말을 꺼냈다. 중년 여자는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숙인 채 그대로 서 있었다. 준은 계속해서 나 기억하지? 내게 사과할 말 없어? 설마 준이 갑자기 날카로운 어조로 말할 줄은 몰랐다. 중년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미안해. 라고 작게 말했다. 준은 그 솔직한 대답에 놀랐는지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아줌마, 정말 반성하는 거 맞아요? 정말 미안해. 내가 그런 짓을 해서 이런 사고를 당하다니 정말 미안해. 그 태도, 대화를 듣고 있던 병실 환자들의 시선이 모두 이곳에 집중됐다. 조용한 병실에서 미안해. 미안해요. 미안해. 하고 중년 여자의 목소리만 메아리쳤다. 준은 약간 당황한 듯 이젠 됐어. 그리고 내가 사고 당한 건 당신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하고 말했다. 중년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준의 침대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서둘러 병실을 나갔다. 중년 여자의 행동과 말을 듣고 있자니 분명 이상했다. 아마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그 여자는 저주의식을 치른 것을 사과하고 있었다. 그 여자는 정말로 저주를 믿는 것 같았다. 준은 그땐 엄청 무서웠는데 그냥 오컬트 신자인 줄 알았다. 며 상쾌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도 잘 해결된 것 같아 다행이네. 이제 가야겠다. 그래, 나중에 시간 되면 또 와. 하고 말을 나누고 병실로 나와 집으로 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신이 생각났다. 신에게도 오늘 있던 일을 얘기해주면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신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근황에 대해 잠시 얘기를 한 후 준이 사고 나서 입원한 것, 그 병원에 중년 여자가 청소 아줌마로 일하고 있다는 것, 중년 여자가 옛날과 다른 사람처럼 마음을 바꿨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신은 중년 여자가 사과했다는 사실에 무척 놀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은 준이 태어나면 셋이 쾌유 축하를 하자고 말했다. 물론 나도 찬성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일주일이 더 지나 준은 퇴원했다. 발엔 여전히 깁스를 하고 있었지만 준은 꽤 건강해 보였다. 그리고 월말 토요일 신하고 준하고 만났다. 초등학교 이후 3명이서 모인 것은 처음이었다. 저녁까지 오랜만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물론 중년 여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우리에게 중년 여자는 아주 오래전 과거의 사람, 먼 옛날 이야기였고 트라우마도 없어졌다.
저녁에 우린 노래방에 갔다. 오랜만에 3명이서 모인 것이어서 우린 재회를 축하하기 위해 술을 주문했다. 각자 4-5잔 정도의 술을 마셨고 모두들 기분 좋게 취해 있었다. 기분 좋게 노래를 부르며 놀았고 2시간 뒤 노래에 질리기 시작했을 때 신이 제안을 했다. 비밀기지에 가자. 그때 버려둔 해피와 터치의 제사를 지내러 가자.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설마 비밀기지에 가자고 말하다니 예상 밖의 말이었다. 신은 우리를 도발하듯이 뭐야, 하나도 안 변했네. 무섭구나. 하고 주살 부렸다. 그 말에 준이 반응하며 누가 무서워해? 시비 거는 거야 신? 하고 화를 냈다. 신 그만해. 준은 아직 목발을 짚고 있다고. 아, 그렇구나. 지팡이를 짚고 도망갈 순 없잖아. 하고 잔뜩 취해 있었다. 준은 점점 더 화가 나서 시끄러워. 가고 싶다면 가줄게. 너야말로 도중에 도망치지 말라고. 하고 마치 아이들 싸움처럼 되어 결국 퍼피와 터치의 명복을 빌기 위해라는 구실로 가게 됐다. 뭐 퍼피와 터치의 공양은 언젠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조금 생각했다. 그리고 셋이 가면 덜 무서울 것 같기도 했다. 편의점에 들러 퍼피와 터치가 좋아했던 우마이봉과 콜라를 산 후 일단 우리 집에 들려 손전등을 챙겨온 뒤 택시를 탔다. 택시기사가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며 산 입구에서 내려줬다. 우리 셋이 자주 놀았던 뒷산이라는 그리움과 함께 그날의 일이 떠올랐다. 주는 의기양양하게 자, 들어가자. 하고 목발을 짚으며 올라갔다. 그 뒤를 휘죽거리며 신이 불을 밝히며 따라갔다. 막상 산에 들어가니 옛날과 경치가 달라졌다는 사실에 놀랐다. 아니, 경치가 변한 게 아니라 우리가 커져서 경치가 변해 보이는 건가? 의외로 순조롭게 올라가 약 30분 만에 그곳에 도착했다. 처음 중년 여자와 만났던 곳. 우리는 입을 다물고 천천히 불을 밝히면서 그 나무에 다가갔다. 그날 중년 여자가 저주의식을 치르던 나무. 가까이 다가가서 불을 켰다. 하지만 아직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있고 옷자국은 남아 있었다. 여기서 퍼피가 죽었지. 라며 땅을 비쳤다. 역시 퍼피의 사체는 더 이상 없었지만 그 장소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우마이봉과 콜라를 바쳤다. 그리고 나서 우리 셋은 터치에게 가기 위해 비밀기지터로 향했다. 비밀기지로 가는 도중 준이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역시 그립다. 라며 말했다. 그러자 신이 그날 밤 비밀기지에 자러 오지 않았더라면 싫은 추억은 없었을 거야. 라며 대답했다. 만약 우리가 이 산에서 중년 여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곳은 우리에게 성지가 되었을 것이다. 여기쯤인가? 신이 멈추며 말했다. 이젠 비밀기지의 흔적도 없었다. 그날 부셔져 버린 나무 판자 한 조각조차 없었다. 주는 말없이 쪼그리고 앉아 우마이봉과 콜라를 놓고 손을 모았다. 나도 신도 손을 모았다. 잠시 묵념한 뒤 신이 말했다. 퍼피와 터치가 없었으면 지금쯤 우리도 없었을지도 몰라. 잠시 침묵이 흘렀다. 문득 신이 주변과 눈앞의 연못을 전등으로 비추고 이 장소는 당시 우리들만의 비밀 장소였는데 이젠 오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 라고 말했다. 신이 비추는 곳을 보니 과자 봉지와 빈 깡통이 꽤 많았다. 정말이지 그 당시에는 쓰레기 같은 건 전혀 없었는데 초등학생들이 여기에 버린 건가? 그때는 우리들 성실하게 쓰레기는 가지고 갔었지. 와, 이게 뭐야? 나와 주는 그 목소리에 놀라 신이 비추는 불빛 끝을 바라보았다. 나무 한 그루에 뭔가 쓰레기가 붙어 있었다. 자세히 보니 무수한 과자 봉지와 빈 깡통, 잡지가 나무의 못으로 박혀 있었다. 이게 뭐야? 신이 불빛을 비추며 다가갔다. 나와 준도 뒤를 따라갔다. 이거 내 쓰레기. 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면서 몸이 굳어졌다. 뭐라고? 신과 나는 다시 물었다. 내가 병원에서 버린. 그러면서 뒷걸음질 쳤다. 신이 야, 준! 정신 차려! 젠장! 못에 박힌 과자 봉지를 뜯으며 외쳤다. 그걸 보고 준은 이상한 소리를 내며 엉덩방아를 찧었다. 신과 나는 그 행동에 깜짝 놀랐지만 다음 순간 깜짝이야! 하고 신이 손에 들고 있던 과자 봉지를 던지며 말했다. 뭐야? 하고 과자 봉지를 보는데 뒷면에 준주살, 매직으로 쓰여져 있었다. 나무에 못 박힌 쓰레기를 닥치는 대로 뜯어내고 뒷면을 보았다. 준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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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주살. 모든 쓰레기에 적혀 있었다. 준은 입을 꾹 다물며 엉덩방아를 찧은 상태로 굳어 있었다. 난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중년 여자는 처음부터 바뀌지 않았고 계속 우리를 원망하고 있었다. 병원에서 고무장갑을 끼고 필사적으로 분리수거를 하던 것도 준의 쓰레기였다. 우리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것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준에게 야, 정신 차려, 얼른 내려가자 하고 갔는데 준은 발광하며 망가져 있었다. 신과 함께
준을 어깨에 메고 산을 내려왔다. 그로부터 8년, 그날 이후로 산에 가지 않았다. 중년 여자도 만나지 않았다. 아직도 우릴 원망하고 있는 걸까? 어디선가 우릴 감시하고 있을까? 하지만 아직도 준은 걸을 수가 없다.